어떤 느낌이냐면 엔트리 모델의 교과서 같은 딱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320i를 살 돈이면 좀 더 모아서 이제 여유가 됐을 때 340i를 가던지, 그러니까 320i와 340은 그냥 껍데기만 갖고 다른 차예요. 진짜 완전 다릅니다. 정말 우주명차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 윗급으로 넘어가세요. 1억 정도 되는 X5가 제일 좋긴 한데 웬만하면 이 차 리뷰하는데 이거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보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야, BMW 3 시리즈를 가지고 왔는데 이 3 시리즈 악명이 높아요. 저도 옛날에 차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20살 대학생이거든요. 딱 대학생 되면은 뭔가 그런 로망이 있잖아. 지금 제가 경기대 캠퍼스 나와 있는데 딱 이런 느낌이야. 야, 내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차를 딱 사가지고 학우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노인네 같긴 한데 학교 친구들 뭐 이런 애들한테 야, 나 차 샀어, 타! 약간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차에 관심을 가진 시기가 딱 20살입니다. 근데 왜 이 3 시리즈가 악명이 높냐면 요거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BM 벤츠 그러면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이 뭐 2, 3천만 원짜리 차 사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BMW 3 시리즈 얘가 320i 이번에 2차 패리한 차거든요. 320i가 5,86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니까 5,000 중반, 뭐 5,300에서 많이 되면 5,200만 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거죠. 대학생이 그리고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 5천만 원짜리 차를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거 카푸어가 되는 길 아니야? 이러는데 카푸어의 길로 빠뜨리는 대표적인 차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잘 돼 있냐면 금융 프로그램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얘가 만약에 5천만 원 초반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차를 살라 그래. 선수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의 반을 이제 3년 뒤에 갚는다고 하고 나머지 반을 이제 6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야.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월 납입금을 최대한 줄여서 출고하는, 그러니까 무리해서 차를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BMW라고 하는 이 네임드, 그 다음에 디자인도 보면은 뭐 나쁘게 뭐 나온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멋있고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딱 BMW 하나 딱 타고 온다 이러면은 뭔가 좀 성공한 남자 같고 자신감이 막 생기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많이 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 채널에 20대도 많이 보거든요. 무리해서 차 사면 나락갑니다. 어쨌든 오늘 BMW 3 시리즈 2차 페이스리프트된 이 녀석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도이치 이벤트 해가지고 너 1등이야 해가지고 3 시리즈 그 줬거든요. 320D 빨간 색깔 해가지고 제가 그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그 우리 구독자님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2018년도예요. 그때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삐쪽해가지고 뭔가 선들이 날카롭고 범퍼도 약간 좀 공격적이고 요랬는데 22년도에 이게 좀 슬림하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024년도야. 4년이 지난 건 아니지만 얘가 2차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헤드램프, 범퍼, 그릴 이런 거 다 똑같아요. 휠 달라진 거 없죠? 사이드 미러나 루프 라인이라든지 이런 뭐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는 거는 예전부터도 그랬고, 후면부도 테일램프 형상이라든지 뒷범퍼, 머플러 다 똑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가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야? 2차 부분명이 뭐가 된 거야? 페이스리프트 하면 BMW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헤드램프 요거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 막 바꾸고, 범퍼 성향 힘 좀 주고, 요즘에 BMW 하면은 그 아이코닉 글로라 그래가지고 요 그릴에다가 이제 그 앰비언트 같이 그 불빛 나오게 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그 XM도 있고 7 시리즈도 있고 5 시리즈도 있고. 근데 3 시리즈는 안 넣어줘요. X3는 넣어줬거든요. 얘는 5,800,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 모델이고 금액대가 좀 뭔가 좀 막 비싸진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 집어넣으면 금액이 올라가서 안 들어가는, 또 게다가 부분 변경의 느낌도 얘가 그냥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요 일반 헤드램프가 들어가지, 요게 이제 엠팩이 있어요. 6180 엠팩 들어가면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라 해가지고 그 파란 색깔 띠 들어가고 엠서스 들어가고 휠 요거 디자인 바뀌고 실내 좀 바뀌고 6180만 원으로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굳이 막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상품성이 좋으면 페이스리프트를 해도 많이 안 바뀝니다. 이 3 시리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뭐죠? C클래스잖아요. C클래스는 풀체인지를 했어요. 보통 BMW가 벤츠를 의식을 진짜 많이 합니다. 벤츠가 갑자기 할인을 해. 그러면 BMW가 할인 없다가도 막 벤츠가 할인을 해! 이러면 갑자기 빤스 벗어가지고 그냥 우리도 할인합니다가 BMW예요.
그런데 C클래스 자체가 일단 어때요? 전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비싸니까 거진 3 시리즈랑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야. 처음에 7천만 원대였어요, C300이. 그러다가 이제 벤츠도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막 C200, 뭐 C200 리미티드 막 해가지고 다운 시켜가지고 막 출시하고 하긴 했는데 워낙 3 시리즈가 잘 나가니까 굳이 변경하지 말고 그냥 2차 페리로 해가지고 바뀐 거 뭔지 알려드릴까요? 다운 사이징 된 거. 엠팩 집어넣으면 원래 뒤에 이 뒷바퀴가 2호 사이즈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랑 뒤랑 사이즈가 달랐어요. BMW 하면 후륜 구동 베이스에 엠팩이면은 뭐예요? 운전의 재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앞이랑 뒤랑 타이어 사이즈가 똑같아졌습니다. 이거 다운 사이징이에요. 뒤에 타이어가 넓었을 때 그 느껴지는 짜릿한 그 운전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운 사이징 돼서 없어졌고 달라진 거는 실내에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오늘 영상 리뷰 다 끝인데 바로 핸들 디자인이 D컷으로 바뀌었고 이게 끝이에요. 뭐야 실내가 도대체 뭐가 바뀌었지? 요즘 BMW가 자랑하는 인터랙션 바 X3는 어땠어요? 되게 화려하게 들어갔죠. 막 여기 중간에 센터도 들어가고 막 위쪽에 도어 쪽에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갔는데 지금이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핸들이 이제 D컷 핸들로 바뀌었는데 D컷 핸들이 사실 어찌 보면 스포츠 모델들에 많이 들어가요. 레이싱카라든지 이런 차들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D컷 핸들의 비율이 조금은 저는 좀 위에가 너무 좀 어정쩡하게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S 요게 기존에 8.0이었거든요 근데 8.5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송풍구 이거 세기 조절하는 거랑 해상도랑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진 8.5로 들어갔고 요 송풍구 뭐예요? 기존에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젖꼭지 모양 좀 더 직관적인 거 처음에 나왔을 때 그 5 시리즈 때 이거 빠져가지고 이거 오지게 먹었거든요. 빠지진 않네요. 그런데 실내를 보면 사실 뭐 있을만한 건 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 차 도어가 열렸다 해가지고 그 선이 이렇게 일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 열었을 때 출발하지 말라 뭐 이런 안전장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쓰는 옵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옵션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수입차가 국산차를 이기기는 힘들어요. 얘가 지금 차량 가격이 할인을 받아도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랜저 풀옵션과 가격이 비슷한데 운전석에서만은 옵션 구성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열선 통풍 다 있고요. 헤드업은 오히려 BMW가 더 압도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끝에 이렇게 좀 거치대처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잡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서 좋기는 한데 이게 좀 약간 눈에 거슬린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금액 주고 그랜저나 큰 차를 사면 되지 왜 굳이 5천만 원 주고 이런 차를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차를 사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큰 차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리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죠. 목적성에 맞게 차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큰 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가족들이 좀 있고 아이들이 2자녀 이상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어디 많이 놀러 갈 때는 큰 차가 필요합니다. 뭐 1인 가구나 아니면 아이라든지 한 명이면은 3 시리즈만 해도 충분해요. 공간, 헤드룸 게다가 열선 시트가 없네. 약간 이 센터 터널이 위로 올라와서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약간은 좁기는 한데 사람이 탈 만한 뭔가 공간에 대한 아쉬움들은 많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차를 이제 좀 뽑는 기준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작은 차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굳이 큰 차 안 사. 왜냐면은 도로 좁죠. 주차 공간 협소하지. 큰 차 사면은 그게 다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작은 차가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큰 차를 타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좀 잘 나가. 약간 이런 보여주는 문화도 있다 보니까 어차피 살 거면 3 시리즈가 아니라 5 시리즈 넘어갑니다. 3이랑 5 시리즈랑 가격 차이가 그래도 한 1.5배 이상 나거든요. 얘가 뭐 5,800이면은 한 7, 8천, 뭐 8, 9천 막 이런데 지금은 그 간격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 BMW라고 와 비싼 프리미엄 차 살 건데 막 1, 2천만 원 리스나 할부 나눠서 쓰면 리스 할부 요거는 차맵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내가 그냥 기름값 조금 넣고 외식하는 거 한번 줄이면 3에서 5로 넘어갈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있을만한 거 다 있어요. 2열 공간 넓죠. 트렁크 수납함도 굉장히 넓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있어요. 전동 트렁크도 더 빠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 거죠. 320i가 좀 어정쩡해졌죠. 차라리 여기서 그냥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M340i 있어요. 그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거 살 거면은 5 시리즈 가격이기 때문에
좀 되게 애매해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은 게 계단 형식으로 보태병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왜 이 3 시리즈를 살까? 가장 엔트리 모델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 모델이기도 하고 BMW라고 하는 차를 타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금액에 한번 사보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3 시리즈를 진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이런 걸 비교해요. 소나타 N9에 뭐 옵션 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 그래도 한 3, 4천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주행 차이 느낌이 많이 나냐, 이거 차이 좀 느껴지냐, 그냥 껍데기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진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아예 달라요. 밑에서 느껴지는 하체, 전달력, 그리고 운전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응답성, 쫀득쫀득하다. 그 쫀득쫀득하다라는 표현이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이라든지 이 차가 버텨주면서 튕겨나가는, 그러니까 주행해 나갈 때 움직여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탄력성 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BMW가 진짜 좋아요. 국산차에 이 정도 금액이면 뭐 그랜저인데 아예 성향 자체가 다르죠. 그랜저는 그냥 편하고 럭셔리하고 그냥 뭐 부드럽게 타는 차라면 진짜 운전의 재미, 190마력대에 뭐 300마력이 안 넘어가지고 뭐 운전이 재밌겠냐 할 수 있지만, 운전은 뭐 제로백 마력 이런 걸로 타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차가 얼마나 나랑 일체감 있고 응답성이 빠른지,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특히나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성향과 그 다음에 연령층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여기서 갑자기 300마력 타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제대로 컨트롤도 잘 못해요. 근데 이 190마력대에 딱 요 정도 사이즈의 차를 딱 타면요, 코나나 뭐 셀토스 타다가 얘 딱 타잖아요. 운전이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통 BMW를 타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단 얘는 그냥 기본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냥 기본 BMW가 보여주고자 하는 운전의 드라이빙 그 느낌만 가지고 있지, 이 320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로 이렇게 편하게 그냥 무난하게 방지턱 넘을 때도 뭐 엄청 딱딱한 것도 아니야. 도로 노면을 전달해주는 이 전달력도 나쁘지가 않아. 게다가 지금 보면 스포츠 모드를 바꾸면 꽤 모드에 대한 변화도 확실합니다. 악셀 밟았을 때 RPM이 올라가는 이런 속도와 응답성, 이런 부분들도 기존 다른 C클래스와 경쟁하는 이제 A4 같은 경우에 이제 언급조차도 안 되는데 그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엔트리 모델의 교과서 같은 딱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320i를 살 돈이면 좀 더 모아서 이제 여유가 됐을 때 340i를 가던지, 그러니까 320i와 340은 그냥 껍데기만 갖고 다른 차예요. 진짜 완전 다릅니다. 정말 우주명차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엔진도 6기통에 전달해주는 응답성이나 M에서 전달되는 그 서스의 그 조합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M340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우주명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 윗급으로 넘어가세요. 1억 정도 되는 X5가 제일 좋긴 한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도 있을 때거든요. 애 있으면은 세단보다는 SUV가 훨씬 나요. 제가 세단판인데도 저도 이제 이거저거 다 타보니까 그냥 SUV, 나중에는 이제 미니밴, 이제 MPV로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렁크 공간이 넓은 차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 차 리뷰하는데 이거 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보다는 X5나 좀 더 돈을 모으셔서 다른 거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었잖아요.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제가 만약에 이 리뷰를 하는 이 시점에 20대 뭐 후반 30대 초반이면 얘 우주명차입니다. 나 혼자 타는데 친구들한테 딱 했는데 디자인 멋있죠, BMW죠, 기능도 웬만한 거 다 있죠, 승차감, 주행했을 때 퍼포먼스, 정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차예요. 근데 왜 이게 차이냐, 저는 나이도 좀 있고 40대 이제 보잖아요. 이제 40대고 아이도 셋이고 경험도 많이 해봤어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저도 사서 타보고 다니기도 하고 어렸을 때 좋은 차도 많이 타보고 하다 보니까 현실성 있는 얘기를 좀 아마 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 3 시리즈를, 특히 이 320i를 이 가격에 살만한 가치가 있나? 그 다음에 얘가 2차 페리 했잖아요. 페이스리프트 할 때 많이 안 바뀌면 풀체인지 때 다 바뀝니다. 1차 페리 때도 어땠어요? 거의 바뀐 게 없죠. 헤드램프나 범퍼나 실내 디자인이 조금 바뀐 거 말고는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페리도 거의 안 바뀌었어요. 진짜 거의 안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연식 변경했을 때 조금 달라지는 수준. 이 얘기가 뭐냐면 얘 풀 체인지 때 뒤지게 많이 바뀐다는 거죠. C클래스가 좀 덜 팔리니까 3 시리즈 굳이 이렇게까지 변할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기존의 모델에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금 있는 거에 그냥 상품성만 개선해가지고 좀 더 팔자,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유럽에서도 전기차로 다 바로 넘어가야 되지만 지금 분위기가 약간 하이브리드로 좀 생명 연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차로 넘어가자라는 분위기잖아요. 얘가 지금 2차 페리 되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유로 그 인증 넘어가려고 저 배출가스 줄이려고 48V 넣은 거거든요. 얘 48V 들어갔다 해가지고 주행에 뭐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시간 벌기용이에요. 5 시리즈 어때요? 전기차 베이스에 내연기관의 엔진을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BMW 5 시리즈는 i5가 메인인 거죠. 근데 i5보다는 뭐 진짜 520이나 530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BMW도 아는 거지. 아직은 시기상조구나. 결국 그래서 이 3 시리즈도 시기 좀 보고 눈치 좀 보려고 많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얘가 많이 바뀐다. 그럼 뭐로 바뀔 것 같아요? 힌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근에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했었던 노이어 클래스 그 컨셉트카 아시죠? 그동안 BMW가 보여줬던 이 디자인과 너무 다르네? 그런 생각 드셨죠? 요즘에 BMW 하면은 여러 가지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많이 포기합니다. 옛날에 이바디 시절에는 그 NZLI라 해가지고 동그라미 램프 2개, 요 타원형, 요거 고수했는데 이거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 아이코닉 글로 뭐 그릴도 특유의 그 디자인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약간 막 사선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라인들을 막 추가하잖아요. 그게 새로운 시도예요. 기존 틀에 박혀 있으면 페이스리프트든 풀체인지든 변화의 폭이 너무 적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르쉐가 있죠. 포르쉐도 변화를 하려고 해도 변화를 할 수가 없어. 기존의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BMW가 그런 틀을 좀 벗어내려고 완전 새로운 시도들 천천히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하나씩 해가고 있었고, 노이어 클래스를 출시하면서 새로 나온 BMW의 비전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3 시리즈도 풀 체인지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요거 이 라인도 원래 이렇게 바뀌었죠, 기억자로. 근데 이게 노이어 클래스 보면은 막 이렇게 새로 뭐 이렇게 낀 것처럼 완전히 바뀔 겁니다. 물론 3 시리즈 전에 X5나 뭐 7 시리즈 뭐 위에 있는 플래그십 모델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아마 내려올 거라서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BM 벤츠 뭐 할 거 없이 완전히 차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저도 보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이 3 시리즈 뭐 너무 사지 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건 제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좀 젊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우주명차입니다. 정말 좋은 차이긴 해요. 게다가 10년 전에도 이 3 시리즈가 5천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엔진 스펙이 더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비슷한 3 시리즈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접하려고 하고, 국산차는 그만큼 또 비싸졌죠. 실제 진짜 국산차 살 돈으로 수입차를 사는 시대가 오기는 했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 시리즈 너무 깐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근데 진짜 괜찮은 차긴 해요. 제 기준에만 다를 뿐이죠.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